본 교육 동영상은 노인 일자리 참여자분들께 배포해드린 워크북과 함께 비대면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작되었습니다. 이를 통한 교육 시간도 활동 시간으로 인정되오니 참여자분들은 성실히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시 데이터 요금제에 따라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되는 환경인지 꼭 확인하시고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지금껏 무시해온 사소한 사고들이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가족만 걱정하며 살아왔다면 남은 여정은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를 지키며 살아가 봅시다.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 가볍게 건강 체조하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쭉쭉 옆구리 운동 오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리를 한번 쭉 펴주시고요. 자, 오른손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리세요. 자, 왼팔을 귀 옆에. 자, 그대로 내려서 오른쪽 땅을 보시고 후 하고 내려줍니다. 자, 왼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팔 귀 옆에 붙여주시고 자, 옆구리가 쭉쭉 늘어나게 왼쪽 땅을 보겠습니다. 그대로 후 내려줍니다. 자, 오른손 왼쪽 무릎 위에. 자, 아까는 땅을 보셨죠? 자, 이번에는 위로 쭉 올려서 자, 반대쪽 천장을 보면서 옆구리를 늘려줍니다. 그대로 후 내려주세요. 자, 왼손 오른쪽 무릎 위에, 오른손 귀 옆에. 자, 오른쪽 위에 천장을 보겠습니다.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자, 그대로 팔을 한번 옆으로 오른손 아래 내려주십니다. 아까 한 거랑 동작이 같은 동작이지만 손을 무릎 위에 올리지 않고 위로 떠줍니다. 자, 귀 옆에 붙여서 옆구리 한번 늘려주시고 그대로 팔 앞으로 와서 X자를 만들어줍니다. 그대로 후 하면서 풀어줍니다. 자, 왼손 아래. 자, 오른팔 귀 옆에 옆구리 한 번 더 쭉 늘려주세요. 자, 팔 앞에 내려서 X. 그대로 후 하고 풀어줍니다. 그대로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팔 앞으로. 자, 위로 한번 올려주시고. 자, 옆으로 한번 내려주시고. 후 해줍니다. 한 번 더. 앞에. 자, 위로 쭉 올려주세요. 네, 옆에 후 내려줍니다. 자, 그대로 오른손 왼쪽 무릎에 한 번 더 올려줄게요. 팔을 꿈치가 굽혀지지 않게 쭉 펴주세요. 자, 왼손은 엉덩이 뒤에, 의자 뒤에 땅을 꾹 누르세요. 허리를 쭉 펴시고, 자, 천천히 왼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후,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먼저 내려주시고 그대로 앞에 보세요. 자, 왼손은 오른쪽 무릎 위에, 오른손은 뒤에 땅을 짚어주시고요. 허리를 쭉 펴서 숨을 들이쉽니다. 자, 천천히 허리를 틀면서 오른쪽 뒤를 돌아보겠습니다. 자, 내쉬면서 먼저 허리를 내려주시고 그대로 앞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왼쪽 무릎 위에. 자, 손 뒤로. 허리 쭉 펴서. 자, 왼쪽으로 틀어주세요. 자, 숨을 내쉬면서 먼저 허리 내려주시고 앞에 봅니다. 자, 왼손 오른쪽 무릎 위에, 오른손 엉덩이 뒤에. 허리 쭉 펴서. 자, 허리가 비틀어지게 오른쪽 뒤를 보겠습니다. 후 내쉬면서 허리 먼저 내려주시고 앞에 보겠습니다. 안전 체조를 하며 업무를 준비해요.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무조건이야. 네, 안녕하세요. 안전사고 중 어떤 사고가 가장 큰 피해를 발생시킬까요? 안전사고 중 크게 다칠 위험이 높은 사고는 시설물로 인한 사고일 텐데요.
시설물 안전사고는 기계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사물과 주변 환경으로 인한 사고라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낯설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사고, 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익형 노인 일자리 중 공공시설 지원 사업을 이어오던 73세 여자 근무자. 오랫동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청소하는 자신 있는 그녀였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그림과 같은 불운의 사고로 통원 치료를 받느라 3개월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고의 원인, 지금 다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번, 악감정을 품고 있는 타인이 밀어 넘어졌다. 2번, 화장실 청소를 하다가 재발에 걸려서 넘어졌다. 3번, 물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졌다. 4번, 새로 산 청소도구에 부딪혀 넘어졌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3번, 물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졌다 입니다. 외부 요인도 없이 어쩌다가 이런 사고가 일어난 걸까요? 정확한 답을 찾아보기 위해 다시 넘어진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알고 보니 학교 복도 청소를 막 마치고 걸레를 빨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섰던 여성 참여자. 복도 청소 이전에 화장실 물 청소를 해두고 복도를 청소하는 시간 동안 화장실 바닥을 말릴 생각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빨리 끝난 복도 청소에 아직 화장실은 물 청소물로 흥건했는데요. 물 청소로 바닥이 미끄러워 균형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발목을 접질러 한동안 쉬면서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시설물 사고는 부주의보다 안전수칙 무시로 이뤄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관련 업무 경력이 방심으로 변해 발생되는 사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사고야말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안전수칙은 꼭 지켜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익숙한 일이더라도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안전수칙을 잘 숙지하고 준수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생활 안전사고입니다. 생활 안전사고란 일상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말하는데요. 출근길에서 퇴근길까지, 작업하는 도중부터 그 이후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된 부분이라면 거의 대다수가 이 생활 안전사고에 속합니다. 이 생활 안전사고는 작업 환경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시설물 사고, 작업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작업 도중 안전사고, 뼈 건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골절 사고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서 피해가 가장 큰 사고인 시설물 안전사고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에는 크게 낙상사고와 끼임사고가 있습니다. 낙상사고는 떨어짐, 미끄러짐, 넘어짐 이 세 가지로 몸을 다치는 사고를 말합니다. 아마 다들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고 넘어졌던 경우가 있으셨을 텐데요. 이럴 때 낙상사고를 당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 무엇이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엉덩이, 발목이 시큰거리지 않으신가요? 네, 이렇게 낙상사고로 인한 피해는 엉덩이나 고관절 골절, 접지름 등이 있는데요. 네, 특히 낙상으로 엉덩이나 고관절뼈가 골절이 되어 입원하게 되면 수술 후 뒤척임이 어려워 가만히 누워만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 주가 지나면 20%의 근육이 소실되고 한 달이 지나면 50%의 근육이 소실된다고 하는데요. 이때 혈액과 체액이 팔다리가 아닌 몸통에 모이면서 낙상사고가 심부전이나 폐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니어층은 부상에 따른 회복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단순하게 사고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더 큰 피해로 커질 수 있음을 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약수 노인복지관에서는 옐로우 굿라인이라는 사업을 도맡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페인트 칠 없는 계단에서 시니어층이 넘어지는 낙상사고를 대비해 눈에 잘 띄는 노란색 페인트로 확인해야 할 계단 부분을 칠하는 지원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에서는 계단이라는 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낙상사고 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 중 하나인 끼임 사고는 작업기계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기계 틈새나 물체 사이에 끼어서 일어나는 사고인데요. 주로 기계 활용해서 발생되는 사고로 골절부터 부러짐, 신체 절단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 준수가 중요한 사고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70세 남성 참여자가 시니어 인턴십을 진행하며 끼임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작업 중이던 기계에 옷소매가 빨려 들어가서 발생된 사고였는데요. 팔 한쪽이 억압이 되니 작업 중이던 기계를 멈추지도 못하고 옷소매부터 손까지 빨려 들어가 손가락뼈를 절단하는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시설물인 기계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일어난 사고입니다. 일단 기계 끼임 사고에 관한 안전수칙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계 끼임에 관한 안전수칙은 기계 정비 중 지킬 안전수칙과 작업자라면 알고 있어야 하는 안전수칙으로 나뉩니다. 먼저 기계 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첫 번째, 기계 정비, 청소, 수리 등을 하는 경우 반드시 운전을 정지해야 합니다. 정지시킨 후 점검 중이라는 팻말을 붙여 타인에게도 위험을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 센서, 덮개,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에 대해 안전수칙을 잘 지켰다고 해도 머리끈이 풀려 머리가 기계 속으로 들어가거나 옷소매가 기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등 변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에 미리 대비하여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해야 실제 사고가 일어나도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작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안전수칙 부분입니다. 첫째, 안전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장갑은 사사로운 배임뿐만 아니라 절단 방지 역할 또한 해주기 때문에 혹시 모를 절단 사고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둘째, 면장갑 및 감길 위험이 있는 옷은 착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면장갑이나 옷소매, 바지자락 및 감길 위험이 있는 옷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와 밀접한 신체 또한 다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빨려 들어가면서 신체가 억압되어 대처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셋째, 머리카락을 정돈해야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끼이는 경우 순간적으로 손가락을 기계에 대며 2차 피해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얼굴과 두피 등 주요 부위와 밀접한 부분이 많아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시설물 안전사고와 같은 경우 위험이 수반되다 보니 모두 안전수칙을 따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작업에 대한 자만으로 인해 안전수칙을 무시하다가 큰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다들 잘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는 않는 안전수칙 준수. 이 안전수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않는 것이 문제.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례를 함께 살펴보며 시설물 안전사고에 관해 어떻게 주의하고 준비하는 습관을 가져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에 있었던 일입니다. 환경개선사업단을 이행하고 있던 78세 남성 참여자는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아 낙상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여자는 학교 울타리에 있는 덩굴을 제거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이용해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본래 자주 하는 업무다 보니 그날도 개의치 않고 혼자 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바람이 세게 불어 날아온 모래에 잠깐 눈을 감은 사이 몸이 기우뚱 뒤로 기울어 버렸습니다. 참여자는 어떻게 해서든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노력했으나 이를 지탱하기에는 부실했던 사다리로 인해 사다리가 뒤로 넘어가면서 추락해 버렸는데요. 넘어지면서 발목 골절과 허리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몸 위로 쓰러진 사다리로 인해 얼굴 이곳저곳이 긁혀 상처투성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한동안 진료를 받게 된 참여자. 완치까지 2달이나 걸린다는 말에 노인 일자리 사업도 쉬게 되면서 병원 침대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는데요. 주의하고 준비해 예방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는 시설물 안전사고 중 사다리 사고로 인한 낙상사고인데요.
어떻게 예방해야 참여자가 세찬 바람 속에서도 사다리로 덩굴 제거 작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의하고 준비하면 예방할 수 있다. 네, 일단 주의로 위험 요소를 파악해 봅시다. 사다리를 혼자 타게 될 경우 사다리가 흔들려 중심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이때 강한 바람이 불어서 작은 동물이 치고 가서 등등 예측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해 다칠 수도 있습니다. 주의할 부분이 보였나요? 네, 사다리가 흔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다음으로 위험 요소를 제거하며 근무하기 좋은 환경에 조성되게 준비해 봅시다.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게 사다리를 붙잡아줄 인원을 구해 2인 1조로 작업하거나 사다리 고정 장치를 이용한다면 사다리가 흔들리지 않아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렇게 노인 일자리 사업 내에서 쉽게 발생될 수 있는 낙상 사고에 관해 알아보고 주의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네, 이 외에도 낙상 사고와 그에 따른 피해가 많았습니다. 네, 이번에는 낙상 사고에 관해서 주의를 살펴보고 준비해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사다리 고정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첫 번째 문제의 준비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4번 사다리 고정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단단한 물체가 아닌 것을 밟고 올라서서 사고가 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준비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2번 올라가기 전 밟을 물체가 변형이 없을 물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퀴 달린 의자 같은 것들에 올라서서 사고가 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의 준비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1번 움직이지 않는 물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발 헛디딤 등 개인의 근력이 부족해서 사고가 났습니다. 네 번째 문제의 준비 방안은 무엇일까요? 네, 3번. 하루 20분 근력 강화 운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 낙상사고는 주로 어떤 사고였는지와 낙상사고 방지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에 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참여자가 주의와 준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자세를 가졌다면 낙상사고는 발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작업 중에 일어나는 시설물 사고 외에 일상 속에서도 시설물 사고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상 속 사고 중 끼임 사고 예방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손가락이나 발이 문에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철의 스크린도어, 문 등 손가락이나 발은 신체 부위 중 더욱 얇고 연약한 부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끼게 되면 상해는 물론이고 심하면 절단이라는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가방, 우산 등 소지품이 문에 끼지 않도록 소지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소지품이 문이 아닌 엘리베이터나 지하철 문에 끼게 되었을 경우 무리하여 소지품을 지키려다가 상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소지품을 지키기 어려울 것 같은 경우 소지품을 빠르게 포기하고 주위에 도움을 청하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에스컬레이터 가장자리에 옷이 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에스컬레이터 가장자리에 옷이 끼게 되면 에스컬레이터 방향으로 끌려갈 수도 있는데요. 주위에서 에스컬레이터를 멈춰주지 않는 한 타박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엘리베이터 탑승에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마다 닫히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닫힐 시간을 잘못 계산하여 몸이 끼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베이터의 경우 힘으로 다시 열 수는 있으나 자칫 몸이 먼저 끼게 되면 타박상은 물론이고 피해로 인해 엘리베이터에서 나와야 하는 간단한 대처 또한 하기 어려워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사고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거나 피해가 더 크게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을 이어가시길 희망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OX 퀴즈를 맞춰보고 오늘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 일자리 안전사고 OX 퀴즈. 정답을 맞춰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작업장 주변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발견 즉시 제거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작업장 주변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자칫 넘어지는 낙상사고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넘어질 것을 주의하는 마음가짐으로 물기를 닦아내는 준비 방안을 실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기계운전, 기계정비, 기계청소 시 점검 중 팻말을 부착하고 운전 및 작업을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O입니다. 기기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기 상태를 확인하며 주의하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준비중을 붙여서 스스로와 타인을 위해 기기 끼임 사고 예방을 보다 수월하게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의 부주의로 이뤄지는 안전사고, 이제는 스스로 예방해야 합니다. 주의와 준비로 만들어가는 건강한 노인 일자리 사업. 여러분과 함께할 미래를 꿈꿔봅니다.